자, 지난주에 숙제 우리 한번 내줬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한 게 어느 부분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봐봐요. 자,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잡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나오는 틀이 똑같아요, 틀이. 자, 지난주에 몇 개를 적어줬어요? 지난주에 13개를 적어줬잖아요. 13개 안 적어줬나요? 13개. 적어줬죠. 그 13개 적어준 게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한번 적은 거 한번 읽어볼래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렇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두 번째는 뭘 적어줬어요? 가등기. 세 번째는 뭐예요? 부기등기. 네 번째는 집합건물 등기부. 다섯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여섯 번째는 등기신청 적격.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등기 허용 및 등기 유효 요건. 그 테마가 8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8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문제 보면 자기가 뭐예요? 결론은 여기 봐봐요. 지금 등기법이 뭐예요? 8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테마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 틀 자체를 우리가 숙지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4문제는 뭐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지난주에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요거죠. 읽어봐요.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가 되죠. 갖고 얼구.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1개월. 갖고는 60일. 그러면 갖고 얼구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을 강제해요? 3년. 이걸 보면 생각이 나야 돼. 그럼 표제부는 무슨 번호가 되죠?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 뭐예요?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와야 돼.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주의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나오죠? 이게 바로 등기부가 나와야죠. 등기부. 자, 등기부는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 뭐예요? 세 부분으로 편성.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다. 집합건물은 네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집합건물은 그러면 네 부분이 뭔데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이 돼. 자, 등기부는 크게 몇 개로 나눠져요? 2개.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죠. 요거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바로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예요? 권리증. 그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러면 자기가 등기법 배울 준비가 이게 숙지가 안 돼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지금 등기법 배울 채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과 등기필 정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부라는 개념과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딱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 지난주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령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곳.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라는 개념이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세 부분이 있죠. 표제부, 갖고, 뭐예요? 얼구. 그래서 갖고, 얼구가 있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강시하는 거고, 갖고, 얼구는 무슨 관계? 권리 관계. 그럼 저희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등기소란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읽으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거기 50페이지 가서 의 부분 봐봐요. 의 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한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 정보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이 뭘까요? 이거잖아, 이거. 읽어봐요, 이게. 표제부, 그렇죠, 표제부. 자, 그러면 물리적 현황과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서 활용해 먹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이게 논점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접수하고 기록이. 그럼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대요.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럼 지금 여기 봐봐요. 그럼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 생겼죠? 텀이 생겼잖아. 텀이 생기면 누가 개입돼요? 사기꾼이.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등기법 전부 개정안에서 7년 전에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때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등기의 부분에 효력을 현관편 딱 쳐놓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리가. 그러면 정리가 몇 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3개. 자, 첫 번째 한번 써봐요. 벌써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 3개가 딱 이제 적혀져 있어야죠.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접수 시기. 그렇죠.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렇죠. 자, 완료 시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 교합한 때. 자, 교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갖다 대면 뭐하고 같아요? 예, 날인가 같거든. 지금은 전산 등기부는 날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합이라는 의미가 뭐냐? 등기관한테 식별 번호가 부여돼. 그러면 자, 완료되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부여돼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뭐하고 벌써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여기 기초를 초석 잡힐 때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초석이라고 써놨죠. 초석. 누가 시작했다. 시공자가 딱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일종의 교합이랑 똑같은 의미야. 교합. 누가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바로 교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3가지를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효력 발생 시기. 이게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 그러면 결론.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교합한 때가 무슨 시기? 완료 시기. 그러면 요번에 뭐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숱하게 출제되는 게 요 부분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접수한 때. 이걸 한다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시법을 안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암기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시법령이 좀 늦게 끝나는 거예요. 2차 과목은 늦게 끝내줄수록 좋아요. 1차는 빨리 끝내줄수록 좋고. 어차피 1차는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암기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저장될 때, 여기는 접수한 때, 요거는 교합한 때. 그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접수 시기. 그러면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저 봐봐요. 자, 요거 한번 해봐요. 교합한 때, 요거 접수할 때, 저장될 때, 요거는 뭐예요? 접수한 때. 그래서 요걸 딱 숙지를 해놔야 돼.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대. 그러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에 접수한 때가 현관평이 다 거져 있어야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한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암기가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하고 가자고요. 여기 저장된 때, 여기는 접수한 때, 여기는 교합한 때. 그러면 강의가 시험 장가면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수록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은 적어도 반복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여기 봐봐요. 등기죠. 등기의 역할이 바로 2번에 나와 있어. 등기의 기능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능이 뭘까요? 이게 역할이야. 역할. 자, 등기의 역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등기의 역할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일하는 사람이 요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매매하면 되잖아, 매매.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금수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상속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봐요.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잖아. 그러면 우리 186조에 뭐라고 써놨느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써놨어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예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죠? 상속은 몇 조예요? 187조. 187조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이때 등기의 역할은 성립요건주의 역할이고 이때 등기의 역할은 처분요건주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의사표시가 기준이야.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럼 법률 규정은 뭐예요? 의사표시 이해사항을 몇 조다? 187조야. 그럼 매매는 어때요?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청약과 승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의 물권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시가 된다라는 거야. 이 틀을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등기법은 특히 이제 지적하고 달리 이 틀을 잡아놔야 돼. 이 틀이 잡히지 않으니까 대화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86조 187조의 틀을 마련해 놓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봐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이 물건이 아닌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인 거야. 자, 임차권은 그러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임으로써 그 자체로 성립돼. 근데 임차권이 등기가 내리면 이때는 뭐예요? 물건화 돼버려요. 물건화. 그러니까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이거는 절대권.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됐어요. 작용이 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의미하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등기의 역할은 크게 뭐가 있느냐? 3개가 있어요. 186조의 등기의 역할, 187조. 그러면 임차권, 대항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틀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틀에다가 이제 써먹고 못 써먹은 거는 뭐예요? 본인 능력이야, 이제. 봐봐요. 자,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을 해요. 국가가 수용을 했죠.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빠져? 186조가 아니라 7조로 빠지겠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수용의 물권 변동 시점은 뭐예요? 수용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틀이 중요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러면 거기에다 민법 186조 딱 줄쳐놓고 그러면 거기 뭐 그대로 조문 언제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물건의 득실 변경은 자, 등기를 하여야 효력 동그라미. 효력. 그러면 효력이 키워드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생긴다가 뭐예요? 성립 요건주의라는 거야. 성립 요건주의. 자, 등기라는 것은 틀이니까 형식주의가 돼. 그래서 186조를 뭐라고 그래? 효력 발생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야. 자, 그러면 거기 처분요건주의와 관련돼서 187조가 나와 있네. 187조에는 대표적으로 상속, 공영징수, 판결이 논점이야. 이때는 판결. 자,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할까요? 형성 판결만을 지칭해. 자,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로 빠지죠? 186조. 그러면 확인 판결은 186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지죠?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래서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만을 지칭해. 자, 그러면 쭉 가니까 조문 자체가 봐봐요. 자, 상속 공영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뭐예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187조를 뭐라고 그래요?
처분 요건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대항 요건주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5개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줄 한번 닦아놔 봐요. 임의적 기록상 1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2번에 판매건이라고 2 쓰고, 임차건 3이라고 쓰고, 신탁 등기 4라고 쓰고요. 하나 더 써요. 끝에다가, 이따 끝에다가 5번 이렇게 써놔요. 라고 써놨죠.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틀이 마련됐어요.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부지런히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숙지가 돼야 돼. 틀을 이렇게 마련해 두라고. 기능은 그러면 봐봐요. 기능은 뭐예요? 역할이네. 등기의 역할은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186조의 등기 역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187조의 등기 역할과, 세 번째는 뭐예요? 대항 요건주의 등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186조는 뭐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187조는 법률 규정. 그럼 세 번째, 대항 요건주의 등기. 그럼 대항 요건주의 등기 틀이 하나만 5개가 딱 마련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불러봐요. 임의적 기록상, 그 다음에 판매건, 그 다음에 임차건,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등기 역할과 관련돼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 요거에 대한 A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 하나 이제 정리하고 딱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 옆에다 끝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조문에 여기 봐봐요. 뭐예요? 취득 동그라미 쳐놓고, 취득해야 등기를 요하거든.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의 취득이 되는 거야. 등기.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요? 없죠. 법률 규정이네. 그러니까, 이거 봐요. 뭐예요? 등기.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렇게 틀이 마련돼야죠. 187조 의. 어쩐자 예외 조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 틀이 마련되었으니까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이제 숙지를 하라고요. 그러면 등기 역할은 몇 개? 3개. 그러면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우리 숙지하자. 186조. 두 번째는 187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 조건이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대항요건주의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판매건, 임차건, 채권, 담보건, 신탁 등기 번호랑 상관이 없이 이렇게 숙지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등기 기능 그러면 조건 반사 생각 주머니를 가져야 돼. 이제 자기가 나오면 이제 써먹어 봐요. 이제 이렇게 틀을 마련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생각 주머니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생각이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거는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법정진앙권의 취득. 이거 뭐예요? 법률 규정이잖아. 법률 규정. 그럼 법률 규정은 몇 조? 187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법정상권의 취득. 그러면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법정상권의 취득에 대한 처분이야. 처분하려면 뭐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등기법은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사실 여기까지만 나오거든. 자, 법정시한권 몇 조로 빠진다? 187조. 근데 민법은 좀 더 살이 붙는다고. 그럼 법정시한권의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법정시한권의 취득에 대한 처분은 등기를 요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시한권은 몇 조로 빠져? 187조로 빠진다는. 단 처분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요건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특히 봐봐요. 다시 한번 보죠. 법정시한권의 취득, 법정시한권의 취득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가봐야 돼. 취득에 의한 처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은 생각 주머니가 짧은 사람은 법정시한권 몇 조로 가? 187조. 그런 건 시험 문제 풀고 나서 무릎을 치는 거야. 읽어봐요. 이거는 법정시한권을 읽어봐요.
취득에 대한 거야. 취득은 왜 여하지 않아요? 여하지 않죠. 여기는 처분이니까 등기를 여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써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0 몇 조? 6조.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형성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7조.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그게 이제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기능 역할. 그럼 봐봐요. 원래는 진짜 진정한 강사는 이걸 외울 때까지 나가면 안 돼. 다음 진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봐요. 자율에 맡기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까지 쉬는 시간도 안 가져야 돼. 쉬는 시간도. 방과 후 수업까지 해야 돼. 방과 후 수업까지. 그러면 첫 번째 1번 등기 기능은 186조. 두 번째 187조. 뭐야? 대학 여건지 등기. 187조 유일한 일정.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요. 점유 20년 자주 병원 공연할 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맨날 쓰기만 하지 말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요즘 너무 아파요. 푹 썰어 제 이제 형님들이 봐봐요. 자, 그제 뭐예요? 우리 형님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눈이야, 눈. 형님이 뭐예요? 63세야. 그런데 눈꺼풀이 자꾸 생겨. 형님 공부 좋고 안과에 한번 갔다 오라고. 안과. 눈꺼풀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종류다. 백내장이냐 녹내장이냐. 그랬더니 안과에 갔다 왔더니 녹내장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안과 의사가 뭐예요? 공부 접으라고 그랬대. 녹내장은 실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내장은 괜찮은데 녹내장. 그래서 공부 접어야 되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꺼풀이 자꾸 생긴다는 것을 한번 가봐야 돼요. 백내장 아니면 녹내장이거든.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노안수술도 빨리 하면 좋아요? 천천히 해요? 최대한 안경을 활용해서 쓰고 백내장은 나중에 해야 돼. 어차피 커플 하나 벗겨놓으면 눈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커플 벗겨놓으면 그 다음 달에 실명이 되거든 또. 그러니까 최대한 백내장 수술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뭐예요? 안경을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뭐예요? 제가 백내장, 녹내장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근데 아버지가 맨날 걱정을 하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녹내장이 아니라서 백내장이라서.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걱정 주머니만 가지고 있어. 맨날 걱정만 해요. 근데 걱정하면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좋을까요? 치매가 없어. 그 치매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끄떡 없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맨날 걱정만 하거든. 걱정. 그러니까 치매가 늦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다 까먹었어요. 봐봐요. 등기 기능. 186조, 187조, 대학 여건지 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돼. 기능만 딱 보는 순간. 자, 등기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등기부의 역할이라고 그랬어. 등기의 역할이라고 그랬어. 등기의 역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둬야 돼요. 이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기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안 되면 제가 이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거기에서는 이제 뭐만 하나 찔러주면 돼요. 한의원 가자고 그러는 거야, 한의원. 그러니까 피통하도록 바늘만 폭 찔러주면 돼. 그러면 느낌이 온다고. 그 느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역할, 기능 3개 반드시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3번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이제 쭉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조직으로 한번 가봐요. 등기부의 조직.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봐봐요. 자,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 3부분. 집합건물은 4부분. 그러면 거기에다 행강편 딱 꺼놔야 되겠네. 구분 건물의 등기 건물. 자, 구분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으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칸으로 가니까 전부 행강편 딱 꺼놔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면 전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구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3년 전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요. 담정 집합 건물 등기부는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구를 둔다. 어때? X 뭐요?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 되는 거야. 네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다시 한번 외워봐요. 자, 여기 한번 외워봐요. 자, 인간 리모컨이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구. 사실 이것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잖아.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잖아. 요거는 뭐야? 갖고 얼구. 그럼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네 부분이 한 몸이라고 왜 천명을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문제 나가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서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야. 여기 이미 기록됐으니까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기록되고 여기도 기록된다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법에 뭐하고 똑같아? 자, 중복 등기가 뭐하고 똑같아? 민법에. 첫 계약하고 똑같다는 거야. 첫 계약. 민법에서는 첫 계약을 배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중복 등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복 등기. 그러면 중복 등기도 원칙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누구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구 몇 부분?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부분.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자, 좀 속상했어요.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고 가기는 했는데 봐봐요. 자, 가령 여기 봐봐요. 자기는 지적은 뭐예요? 지금 12개를 맡고 있대. 모의고사를 보면 11개, 12개를 맡고 있대. 등기법은 2문제 맡고 있대. 그럼 지적 많이 하냐고 그래요. 많이 해요. 그랬더니 지적은 많이 해요. 그랬더니 다 끝났대.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11개, 12개가 나왔지. 등기는 해요 그랬더니 안 한대. 안 하니까 2개 나오는 거지. 2개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한 시간, 30분도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30분도 투자를 안 하고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등기를 강의를 못 하는 걸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는 강의는 다 해놨어. 본인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세상은 여기 봐봐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이. 자기가 지적은 뭐에 투자를 해놓고 등기는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2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봐봐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맨날 사우나 갈 때 로또 복권을 사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 근데 빌어먹을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 시간대 제가 탔으면 아마 48억이 당첨이 됐을 거야. 48억이. 근데 이제 갔더니 수업 딱 들어갔더니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1시에서 2시 타임에 뭐예요? 7명이나 48억이나 당첨됐대요. 그 지역에서. 그랬더니 빌어먹을. 그때 수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오후반에 수업이 있어서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투자가 필요해. 로또 복권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투자 없이는 뭐예요? 결과물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투자만 해봐요. 등기가 진짜 쉬워. 등기가. 그러면 집합 건물에 투자도 없이 집합 건물 봐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그 다음에 얼구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룬팅 해놔도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부동산 전기제도의 문제점. 그거는 읽어봐도 되고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 분류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지금 이맘때까지. 오늘 141일이 남았거든요. 저거 2자 떼고 100으로 떼어야 돼. 140일 남았어요. 141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11월부터 제가 요거, 지금 현재 상태까지 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등기부하고 등기, 분류. 이것만 하는 분류.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희가 봐봐요. 제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봐봐요. 여기 봐요. 기입등기. 기입등기가 뭐예요?
새롭다. 뭐에 따라 물려? 봐봐요.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내용에 따라 물리잖아. 내용에 따라 물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전부 이제 뭐 등기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입등기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생각이 나야죠. 기입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등기. 주등기 생각나요? 주등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분류를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11월 부탁. 제발 좀 부탁합니다. 딴 거에 오지 말고 뭐예요? 등기부의 양식하고 등기 분류 6단계 이거라도 좀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내 아니 딴 거는 안 하더라도 뭐 어차피 등기 분류하고 뭐라는 거예요? 등기 분류하고 등기부의 구조 이거는 잡아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등기 분류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표제부 요거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구가 되네. 요거 뭐예요? 이렇게 줄을 꺼놓으면 등기부야. 등기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자, 표제부, 갖고, 얼구. 몇 번으로?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럼 머릿속에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구. 자, 그러면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예요? 두 개.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부도 변수가 두 개가 붙어. 그러면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을 뭐라고 그래? 객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가봐요. 뭐라고 나와 있죠? 대상. 그렇죠. 대상. 자,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은 그 밑에다 써요. 대표적으로 이제 객체라는 거야. 객체. 자, 이제 오늘 확실히 이제 요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자, 객체에 따른 물려로서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크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건물은 뭐에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그러니까 옆에다 이제 줄 한번 닦아놔요. 토지는 우리 배웠으니까 필지. 필지가 뭐예요? 일부동산이다. 일부동산. 자, 일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그 옆에다 점 찍고 뭐예요? 논점이 이렇게 써놔요. 뭐가 써놨죠? 하천.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거는 토지예요.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영위권.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무슨 건? 영위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뭐예요? 방조제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공짜가 없어. 본인 노력이 필요한 이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틀을 이제 이렇게 잡아야 돼. 객체에 따라 물리로서 뭐가 있다? 토지. 그러면 토지는 뭐예요? 읽어봐요. 필지. 하천 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뭐예요?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조제는 그러면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해 먹는 사람은 이제 능력이야. 이제 그 이제 여기까지만 딱 숙지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해서 자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가. 그러면 봐봐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럼 토지는 뭐라고? 자, 필지. 하천 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다시 한번 잡아달라. 이거는 공짜가 없어. 이거는 틀을 무조건 마련해놔야 되는. 자, 그러면 저희가 틀을 마련해놨으니까 자 봐봐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럼 문제 나가요.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문제예요. 자, 소유권과 저당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온지 X인지도 모르거든. 이거 X죠. 아까 뭐예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뭐만? 용의권만 안 되는 거야. 그걸 활용해 먹는 사람은 이제 이거 문제를 풀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뭐예요? 경륜히 설정할 수 있죠.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뭘까요? 영위권. 영위권이 뭐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임차권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다음 단계는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자기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암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써먹는가 안 써먹는 이게 능력의 차이거든. 이제 여기에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죠. 건물이네. 자, 한동 건물이 일부동산이야. 구분 건물 줄 쳐놔봐요. 구분 건물은 그러면 전유 부분이 일부동산이야. 자, 건물의 판단 기준으로서 물리적 현황 플러스 사회 통념, 그 다음에 소유 주관적 의사에다 행강편 쳐놔봐요. 주관적 의사.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여기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뭘까요? 객관적 요건은.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객관적 요건은 여기에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상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독립성.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도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주관적 요건은 뭐예요?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의사가 반영이 돼야 돼. 주관적 의사, 소유자 의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제가 빌라를 하나 줬어요. 단독주택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 요건은 갖췄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요. 그럼 제가 등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로 등기 안 하면 이걸 뭐가 될까요? 얘가 봐요. 이게 다가구가 되는 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다세대. 그러면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네요.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라는 거야. 집합 건물. 자, 집합 건물.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가구는 그러면 주인이 한 번이고 뭐예요? 주인이 한 번이고 여러 세대가 살고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다가구는 뭐예요? 아무데나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뭐예요? 동호수가 일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집업만 일치하면 되는 거야. 다세대는 동호수가 정확하게 일체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활용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골격이야. 자, 이제 문제 나가요. 자, 이제 봐봐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하고는 누구 마음? 주관자 마음이야. 그게 문제가 그렇게 반영돼서 출제가 되는 거야. 반영이 돼서. 과거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은 뭐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을 일반 건물로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집합 건물을 일반 건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돈 많으면 집합 건물 한 동 전체를 사버려. 샀어요. 그러면 한 동 전체면 그러면 집합 건물이었죠. 그럼 등기소에 가서 일반 건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 건물로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동 전체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 되는 거야.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야.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그러면 집합 건물은 주관적 요건까지 해야 돼. 주관적 요건가 뭐예요? 바로 소유자 의사.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바뀌면 돼. 자, 봐봐요. 읽어봐요. 불공정한 거래 행위죠. 읽어봐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읽어봐요.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은 공박, 경설, 무경험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 요건이라는 것은 공식이거든.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바꿔주면.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바꿔서 그러면 소유자 의사를 왜 점검을 해놓으라는지 이유를 알았네요. 그러니까 소유자 의사.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뭐예요?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즘 자, 전산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과거에는 봐봐요.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한 경우도 있었고,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된 게 뭐예요? 착오가 많았다라는 거야. 지금 전산화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등기관이 실사를 하도록 나가 있어요. 그 실사가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실질적 심사주의야. 지금 전산화가 됐으니까 우리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폐지를 시켜버려서. 그래서 부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어때? X. 지금 그게 개정됨으로써 그게 삭제가 됐다는 거야. 전부 개정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과거에 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건물의 등기 능력 여부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거기 앞에다 정착성 1이라고 써요. 조그맣게. 자, 2번은 거기 애기 분단성이라고 2라고 써요. 그러면 애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공기. 자, 그러면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건물에 뭐가 맞아야 돼? 용도에 맞아야 돼. 세 번째. 그러면 일반 건물로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외워보자고. 1. 정착성. 2. 애기 분단성. 3. 용도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먹고 안 해오는 본인의 능력이야. 자, 봐봐요. 자,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건물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주유소 켜높이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없어서?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써먹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주벽에다가 그게 형광펜 하나 딱 쳐놓고 애가 하나 발생했죠. 그래서 조그맣게 하나 써봐요. 저 밑에다 뭘 써야 돼? 개방형 축사라는 게 또 하나 논점이 되거든. 자, 개방형 축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원래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개방이 돼서. 뭐가 없기 때문에?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방형 그러면 축사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특별법이 제정돼야 돼. 근데 단 요거 읽어봐요. 요거는 우사.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러면 개방형 축사를 등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경우.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그래서 축산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그러면 최소한은 공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틀을 마련해놔야 돼.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대상에 따라 물리로서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하천은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방조제.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 제방이면서 뭐예요? 토지에 등기되겠죠.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단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거. 거기까지는 공짜가 없어.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줘야 돼요. 누구나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장 가면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등기부가 나와서. 자, 앞에 봐야 돼. 변수가 두 개가 있네. 토지인지 건물인지가. 그냥 등기부로 나왔는지. 항상 보면 봐봐요. 자, 등기부 나왔다 그러면 변수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냥 등기부로 나왔는지. 앞에 뭐 읽어봐요. 토지가 붙었는지 건물이 붙어있는지. 그거까지 변수를 생각해줘야 돼. 자, 그래야 이제 문제를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이제 가보죠.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열고.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의 역할이야. 아까는 등기의 역할이야. 이번에는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가구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얼구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능이야. 기능. 등기부의 기능.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역할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이거는 뭐야?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의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래서 우리 등기부의 기능에 따라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갖고 얼구의 등기, 즉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는. 그럼 표제부의 역할을 못하는 것,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 보니까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 그러면 크게 사실의 등기가 뭐로 나눠져? 권리의 등기. 그 옆에 주의 표제부 등기에다 형광펜 쳐놓고 별표 5개 놓으라고. 자,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생각 주머니가 이제 필요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그러면 1개월이라고 쓰고요. 표제부에 1개월이라고 쓰고, 1개월. 표제부 등기 옆에다 1개월이라고 쓰고. 자, 그러면 1개월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2번에 가니까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야.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람들은. 자, 그 옆에다 접수일자라고 써요. 접수일자.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외워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표제부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접수일자.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접수번호는 뭐에 관한 사항이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그럼 생각을 하면 금방 X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 출제를 하느냐? 15회 때 뭐의 대표 선수로 해서 2.5점짜리가 나왔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서. 그러면 다시 생각해요. 표제부는 사실, 접수일자,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그러면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등기야, 가등기. 자, 가등기 그동안 텃밭 깔아서 안 깔았어요? 깔았어. 가등기 밑에다 순위 보전이라고 써봐요. 순위 보전. 자, 그러면 생각을 이제 순위 보전이라고 썼으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부동산의 신상에다 순위를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에만 역할을 해요? 갖고하고 얼구.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지문이 있어서. 그러면 가등기는 자,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변수가 두 개가 붙었네.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지 않으면 등기부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야? 갖고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표현되냐면, 읽어봐요. 해당 구라고 표현돼. 소유권에 해당하면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해당 구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소유권이면 어디? 갖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니은은 디귿으로 가니까 추정력에서 추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추. 그러면 추라는 것은 그 밑에다 측이라고 써요. 추측. 그렇죠. 추측. 자, 추측이.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리얼을 생각해 볼까요? 등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 목적이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자, 등기 목적은 거기에다 이유라고 써요. 이유라.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신상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에는 등기 이유를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등기 이유는 어디에 기록돼? 갖고하고 얼구에만. 갖고에 얼구에만. 자, 그러면 등기 목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표제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자, 그 다음에 미음이 나오죠. 미음이 뭐가 나와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표제부는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신상이잖아. 자기 것만 신상이잖아. 신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부기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표제부에는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야.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28회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봐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거. 뭐가 생각나? 표제부를 골라라 이 소리죠.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 그러면 28회 기출문제잖아. 그러면 5개 지문에 뭘 찾아야 돼? 표제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표제부.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표제부가 여기 있었네. 자, 읽어봐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시. 세자로 건치면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야? 주등기. 그게 바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라는 거야.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 그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자, 여기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말소등기라고 그랬다. 그러면 봐봐요. 엊그제 그 사람 2개 맞은 사람 봐봐요. 애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말소등기. 제가 막 집어 던지고 싶어요.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소등기와 멸실등기를 구분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말소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 그러면 애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그 자리에다 또 빨간 집을 하나 졌다고 생각해봐요. 빨간 집. 자, 생각을 하면 이거 읽어봐요. 멸실.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요 흰집 표제부가 요 빨간집 표제부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빨간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가능 불가능. 제3자가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제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요즘 강사들 공시법 특히 공시법 강사들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애워서 푸는 사람, 애워서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래서 요즘 공시법 선생 사이비들 많으니까 요거 몇 개만 찍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현대인이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지 찍어서 강의를 해야 될지 그래서 매일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해주는 게 진정한 우리 형님들을 위한 강의인가 이게 요즘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고에 고민이 들어가요. 6개월 내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본인의 이제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서 강의하는 건지 어떻게 효과적인지 그래서 딴 학원을 제가 마루타를 한번 써서 내년에 한번 경험을 해봐야게. 한 데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한 군데는 찍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표를 그렇게 짜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고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려면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읽어봐요. 표제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 읽고, 권리. 그러면 표제부의 등기를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 접수번호, 기록돼야 안 돼. 안 돼. 등기 목적은? 안 되죠. 추정력은? 안 돼. 그러면 부기등기는? 안 돼. 그러면 가등기도? 안 돼. 그러면 무효등기 유형도 인정해야 안 돼. 안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다? 1개월이에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가 대의해 줄 수 있어. 그러면 대의해 준다라는 것은 뭘까요? 대신이라는 거야. 대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 가능해? 대의 신청.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단독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권리관계
단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면 이 기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읽어봐요. 기능에 따른 분류, 등기부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러면 그 밑에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내용. 왜 내용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1번 타자 뭐가 있죠? 기입등기가 있네. 기입등기. 그러면 이제 기입등기 그러면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돼. 자, 구구단 외워봐요. 구구 81이죠. 66에 36. 그렇죠. 66에 36. 자, 그러면 77에 49. 그러면 기입등기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세세 기입등기. 세세 기입등기. 그럼 세세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뭐예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무슨 등기? 기입등기. 이렇게 돼. 기입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우리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이거 봐봐요. 읽어봐요. 이거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거. 보전 등기는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 등기해주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를 최초로 개설한 걸 뭐라고 그랬어? 설정. 그러니까 보전 설정은 새롭다의 의미가 있잖아. 또 하나 더 채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네. 그러면 거기 중심 단어가 있어요. 보전, 설정, 이전, 흥강편을 딱 써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권리정. 권리정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다의 의미가 있네.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 만들어져?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작성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자, 다음 중 등기 필 정보,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에 보전, 2번에 이전, 3번에 설정, 4번에 변경, 5번에 이전. 정답은 변경 등기. 그게 그러니까 검치산자가 있어요. 검치산자. 다음 어떤 학원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 있어요. 잠정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뭐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지문에 이게 있었어. 읽어봐요. 말서. 말서는 새로운 게 없잖아. 그렇죠? 이때는 영수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그거 틀린 사람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저 부분이 과연 저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개념을 활용해 먹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빨리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본인이 해야죠. 자, 봐봐요. 세세 기입 등기 내용에 따라 몰려.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걸 찾아봤더니 키워드가 보전, 설정, 이전. 특심은 어디로 연결돼? 등기필 정보의 작성. 아까 등기필 정보는 별표가 몇 개짜리야? 3개짜리잖아. 그러면 다음 중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 거, 작성 사유인 거. 그러면 뭘 찾아야 돼? 보전, 설정, 이전. 그러면 그거는 안 해도 이제, 그러면 그걸 안 해도 생각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봐봐요.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영수증 만들어줘야죠. 자,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어. B가 추가됐잖아. 그럼 얘한테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작성이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B한테 뭐 만들어져? 영수증. 그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을 말소했어요. 말소했어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때는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영수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변경 등기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그러면 일부 줄쳐놓고 후발적 사유.
내용에 따른 분류네. 자, 경정등기는 그 밑에다 일부, 후발적,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원시적, 일부 줄 써놓고.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봐봐요. 변경, 경정과 공통점은? 일부,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그리고 경정등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야 돼. 동일성을 하나 써놔야 돼. 동일성.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거든. 동일성까지.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그러면 변경등기는 시험장에 가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일부 후발적, 일부 원시적. 그러면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일부 원시적. 경정. 뭐예요? 동일성. 그러면 봐봐요. 물명이 지금 했어요. 손발이 안 받는 사람 봐봐요. 앞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자, 주세 오기. 주세 오기는 변경 경정.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 뭐라고 써놨어? 오기. 오기는 원시적 사유거든. 그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경정 등기. 오기라는 것이 뭔데? 애시당초 잘못적 이렇게 원시적 사유가 되죠. 그럼 저희가 그럼 봐봐요. 주소의 변경이야. 자, 주소의 변경은 그러면 경정이야, 변경이야? 변경이 되죠. 후발적 사유니까. 그럼 제가 옆에 앉아서 그거 원시적, 그거 후발적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말소 등기예요. 그럼 말소 등기는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말소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 제가 말을 안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나와야 돼.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이야. 읽어봐요. 권리. 그러면 자기가 써먹어야 돼, 이제. 봐봐요. 자,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어.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해야 하는 거야. 공동 신청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권리적 측면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제3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승낙자의 뭐가 필요해? 인감 증명이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 그럼 범위는 뭐예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뒤에다 불일치, 불적법 써놔야 돼. 그럼 말소 등기는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전부 불일치, 전부 부적법. 권리적 측면이에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죠? 멸실. 멸실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제가 그러면 왜 사실을 머릿속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하면 번쩍 뭐가 들어올라? 표제부가 들어오죠. 멸실 등기란 그러면 읽어봐요. 몇 개월? 1개월의 등기. 1개월. 그럼 봐봐요. 애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봐봐요.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하겠네.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승낙서 첨부해서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인감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요걸 왜 강조하느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는 권리적 측면, 멸실은 사실적 측면. 범위는 뭐예요? 전부 멸실이에요. 일부 멸실하면 어디로 빠질까요? 변경 등기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회복 등기가 있어요. 회복 등기. 회복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회복 등기는 두 종류가 있네요. 자,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봐봐요. 그러면 생각 주머니가 있는 사람 봐봐요. 읽어봐요. 회복. 회복 앞에 뭐가 있어? 말소. 그럼 말소 회복이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말소 회복 대상.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도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네. 권리적 측면. 그래서 권리. 그러면 요거는 별표가 또 하나 들어가네. 자,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해야겠죠. 그럼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부가. 일부도 말소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의 범위는 두 개가 있네. 전부, 일부.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적법. 그렇죠. 부적법 말소가 돼. 자, 이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타나야 돼.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요거 이제 요거는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여기 뭘까요? 등기소예요. 어느 날 불탔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소 안에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회복하는 게 뭐예요?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예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야. 그런데 지금은 뭐죠? 전산화 됐어 안 됐어요? 됐어.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거진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어요. 내년부터는 멸실회복 등기를 전부 다 뺄 거예요. 이제 내용 중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일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뭔데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등기부 부본 파일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죠. 그럼 결론적으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산화됨으로써 그래서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멸실회복 등기는 개념 한번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봐봐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시험장 가서는 봐봐요. 기입 등기는 세세 기입 등기. 뭐에 따라 몰려? 내용에 따라 몰려. 뭐예요? 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은 일부, 후발적, 그 다음에 경정은 일부, 원시적, 무전성, 동일성,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 범위는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적, 전부 멸실.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누구나 해줘야 돼. 누구나 해줘야 돼.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뭐요? 자, 시험장 가면 이제 책을 읽을 때 말소 등기, 권리적 측면이구나, 내용적 측면이구나. 그러면 그 내용적 측면으로서,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뭐예요? 불일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봐요. 자, 대상, 토지와 건물, 기능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에 따라 몰려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돼. 다음 중 등기의 분류 중 등기의 성격이 다른 거. 1번의 기입, 2번의 변경, 3번의 경정, 4번의 말소, 5번의 부기 등기. 정답은 부기 등기. 이게 법무사 문제야. 법무사 문제. 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